안녕하세요.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내 변호사의 영어 역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후배들을 만나보면은 사내 변호사 지원할 때 영어 잘하면 유리한가요? 얼마나 유리한가요? 아니면 사내 변호사 지원할 때 영어는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가 종종 있어요. 뭐, 당연히 예상을 하시겠지만 사내 변호사 지원할 때 본인 영어를 좀 잘한다. 그럼 당연히 유리합니다. 보통 사내 변호사를 뽑는 주로 이제 중견 이상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거래가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어도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어느 정도 해야 좀 유리한 거지? 라는 궁금증일 텐데요. 보통 그냥 리딩을 할 수 있다 정도는 뭐 요새 대부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이게 뭐 나의 특장점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영어를 좀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컨퍼런스 콜 들어가서 잘 어느 정도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뭐 이메일을 좀 쓰는데 뭐 그닥 불편하지는 않아요. 이 정도가 되면 그래도 기본적인 워킹 레벨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만일 본인이 영어 계약서도 검토한 경험이 있고 실제로 네고시에이션에서 나와 적대적인 상대와의 사이에서 논쟁도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면은 아주 굉장히 높은 그리고 굉장히 경쟁력 있는 영어 역량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은 사실 경력이 많지 않으신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상 좀 믿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회사에서 영문 계약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 변호사의 영어 역량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한국 변호사인데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영문 계약서도 볼 수 있겠지가 당연히 연결되는 경우거든요. 네, 실제로 그러신가요? 영문 계약서 보실 줄 아세요? 영문 계약서 보는 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별도의 트레이닝이 필요한 부분인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회사 내에서 영문 계약서를 이제 한국 변호사가 봤을 때 리뷰해 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서 영문 계약서를 보도록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 중에서 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외국 변호사님들이 좀 너무 자주 퇴사를 하시고 기업 문화에 적응을 못 하시는 걸 보다 보니까 차라리 영어 잘하는 한국 변호사를 뽑아서 외국 법무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국 법무를 할 한국 변호사를 뽑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여기도 사실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국 변호사가 리뷰한 영문 계약서를 이제 누가 검토해 줄 거냐는 거죠. 그 업무의 퀄리티를 누가 책임을 질 것이고 이 사람의 역량을 누가 키워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담보가 되어 있는지 조금 좀 의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포지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뭐 언어 연수도 있기는 하지만 유초등 시절에 해외에서 뭐 1, 2년 또는 그 이상 지내다 오신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영어를 네이티브 비슷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본인의 영어 역량이 장점이 된다는 걸 알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내 변호사, 뭐 특히 외국계나 이렇게 취업을 하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 한국 변호사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역량은 우리나라 실체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에요. 물론 여기에 부가적으로 영어 역량이 부과되면은 값이 막 올라가겠죠. 하지만 본인이 소위 말하는 영어를 잘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영문 업무만 한다. 영문 계약서만 검토하고 사실 영문 계약서 검토하면 한국법 리서치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한동안의 시간, 2년, 3년을 지내게 되면 처음에 시작은 변호사이기도 하고 영어도 잘해. 그래서 내가 약간 비교 우위에 있었어. 하지만 2, 3년이 지나고 났을 때는 내 동기들, 영어 못하던 동기들은
한국법에 대해서 열심히 리서치하고 뭐 소송을 하기도 하고 자문을 하기도 하고 해서 한국법에 대한 실력이 훌쩍 컸는데 본인은 계속 영어 업무만 해서 오히려 그 후에는 본인이 뒤처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 변호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트레이닝을 받은 외국 변호사보다 잘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따라서 그 언어를 요구하는 포지션에 본인이 지원을 할 때는 그 언어가 부수적인 역량에 해당하는, 즉 한국 변호사로서 기본적인 한국법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이런 거 고려 안 하시고 뭐 외국계고 큰데고 하고 덜컥 지원을 했다가 실제로 업무를 하니 한국법 관련된 일은 별로 없고 나중에 지내고 보니 뭐 로펌으로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계속 외국계만 돌 수도 없고 그런 좀 어려운 사정에 처한 후배들을 보기도 해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 변호사는 한국법에 대한 역량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역량이에요. 잊지 마세요. 이 정도로 오늘 사내 변호사의 영어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